2024년 갑진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은 이제 완전한 대선 모드입니다. 왜 미국인들은 트럼프에게 계속 투표하는가? 이런 제목의 칼럼이 주목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으로 타격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명예훼손으로 8,3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보다 4배 내지 5배 더 강한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을 폐쇄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이 포함된 강력한 국경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소용없는 말입니다. 공화당 하원 의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힘을 합쳐 절대로 국경 협상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다짐하기 때문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정치인들은 모두 국경 안전이 최우선 이슈라고 말은 하지만 자신들의 정치력 보존이 최우선인 게 드러나는 이중성을 보여줍니다. 미국인의 3분의 2는 연방과 주정부, 로컬 정부 세금이 모두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서비스가 줄어들어도 세금을 적게 내고 싶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미국인의 카지노에서의 현금 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으로 봅니다. 이란 민병대 지원을 받는 드론 공격으로 요르단에서 미군 3명이 사망했다고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공격에 대응하겠다고 다짐하는데 보복 대응은 전쟁 확산을 염두에 두고 결정해야지 될 어려운 문제입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가자지구 휴전을 요구하는 시위대를 러시아가 조종한다고 주장하면서 FBI가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펠로시 전 의장에 대해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측으로부터 굉장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사실 미국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과연 미국이 이란과 직접적인 어떤 군사 충돌을 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요르단의 3군데 기지에서 드론 공격을 받아서 요즘은 이제 전부 전쟁이 드론 전쟁입니다. 미군이 숨지고 30명 이상이 부상당하고 했었던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시작하고 처음 있는 대규모 미군에 대한 희생입니다.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뒤에 이란이 있다고 하니까 테란은 우리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굉장히 큰 중동에서의 전쟁 확산,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언론은 특히 방송은 전부 이 내용을 시간대별로 탑뉴스로 보도를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맨 뒤로 미루고요. 그리고 맨 앞에는 영국 신문 가디언의 영국인 칼럼니스트가 왜 미국 사람들은 계속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를 하지? 아마도 그 답을 심리학자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칼럼을 써서 전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대선을 쭉 지켜보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께 간간히 전해드리지만 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굉장히 그 색다른 답이기도 하고 여러분과 저의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치 뭐 우리가 오늘의 가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냥 내가 의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은 있지 않겠어요?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컬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편안히 들으시라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당파성 때문에 그렇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건 뭐 나는 바이든이 무조건 싫으니까 이제 트럼프에게 투표를 한다.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잘 조절을 하고 사람들은 또 한번 내가 이것이야라고 얘기한 거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는 뭐 음모론을 많이 믿으셨던 분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말이야 당신들은 몰랐지 나만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열심히 주장을 하다가 그걸 확 바꾸기도 애매하다는 거예요. 한번 본인이 딱 그 발을 디뎠던 곳에 그래서 계속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복음주의자들 그리고 이제 공화당의 특별한 이제 트럼프라는 우상화를 하는 트럼프를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칼럼니스트는 조지 몬비오트라는 정치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칼럼을 쓰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분노적인 그 여러 가지 일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뽑아내는 또 형사고발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도 왜 사람들은 계속 아이오와에서도 뉴햄프셔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를 하지? 일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당파성 등등의 설득력이 강하지만 어디에서도 본인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지적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는 컬럼이고, 한마디로 소제목을 얘기를 하면 미국의 문화는 세계에 많은 것을 퍼뜨리는 어떤 그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데, 그 인큐베이터 미국의 문화라는 것이 너무 외적인 것을 향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적인 것을 가치로 인생의 가치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외적인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본인에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트럼프이기 때문에 트럼프처럼 외적인 가치를 잘 구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계속 트럼프에게 투표를 한다. 이제 이게 이분의 소제목이고요. 해서 컬럼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뭐 이건 정치적인 것과 상관없이 어떤 가치를 지금까지 생각해 보진 않았지만 나는 이쪽인 것 같네. 딱 두 가지로 거의 나뉜다고 지적을 하는데 그 중간에 어디인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 한번 즐겨주세요. 이분의 얘기가 어떤 심리학자들은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의 그 인간의 가치는 내면과 외면으로 설명되는 특정한 극이 있어서 이쪽은 내면, 외면인데 그런 극을 중심으로 모이는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내적 가치와 외적 가치인데 내적 가치 쪽으로 몰리는 그런 사람들은 뭐 공감한다던가 아니면 좀 친밀하고 친절하고 내 자신이 이런 사람이야 하는 자기도 수용을 하고 그러면서도 도전에 대해서는 좀 열려 있는 편이고, 보편적인 권리, 꼭 나의 권리, 우리 아이의 권리뿐만이 아니라 그런 권리와 평등에 관심이 많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계도 좀 보호해야지, 나에게 당장 이득은 안 되더라도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본인은 내가 이런 가치를 추구해요 라고 늘 이연사 목소리 높여서 말하진 않지만 내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내적 가치를 추구하는 게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외적 가치를 강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 그러니까 이쪽 끝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명성, 지위, 유명한 것, 파워, 부의 매력을 느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상받는 것, 결과가 딱 나와야지 되는 것, 너무 멋져요 하는 칭찬에 굉장히 약하고 거기에 대해서 살아가는 그 동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외적 성향이 강한 사람, 외적 가치에 대한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은 남을 좀 착취하는데도 별로 그 죄책감 같은 거 느끼지 않고 굉장히 무례하고, 식당 같은 데서도 공격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그 전반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해를 주는 것, 이런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협력이라던가 공동체에는 관심이 없고, 따라서 이제 외적인 가치를 굉장히 그 강하게 끌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좌절하기도 쉽고 불만이 많고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고요. 분노, 강박관념 때문에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내적 가치관이 강한 사람보다 높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외적인 가치에 있어서의 대명사라고 이 가디언의 컬럼리스트는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타워는 골드로 누구나 봐도 눈에 딱 보이게 새겨져 놓고 있고, 부에 대해서 엄청나게 과장을 하고 허풍을 떨고, 그래서 사실은 지난 주말에 명예훼손으로 8,300만 달러를 지급하라라는 배심원의 만장일치 판결을 받은 것도 평소에 돈이 너무 많다고 하니까 그 정도는 내라고 해야지 다시는 그게 무서워서 다른 사람에게 명예훼손적인 말을 하지 않겠구나, 여자에게, 이렇게 배심원들이 판결을 내렸다는 거잖아요. 부에 대한 엄청난 그 과대 포장 같은 것, 그리고 승자와 패자에 대한 끊임없는 호언장담,
심지어는 그래서 골프 칠 때도 거짓말로 기록을 조작하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이 나왔잖아요. 심지어는 또 자신의 딸을 포함해 여자들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어떤 그 대상화하고 물질화하고 뭐 심지어 딸에 대해서 내 딸이 아니면 내가 데이트하고 싶어. 굉장히 괜찮지 않아? 막 이런 얘기를 시시때때로 합니다. 본인이 대통령이었었을 때도 이런 것. 그리고 내 손이 네 손보다 크잖아. 크기에 대한 집착. 공공 서비스 이런 것은 관심이 없고 대통령이었을 때도 줄어들지 않는 그 불안감과 분노 이런 것을 뭐 상대를 공격한다 이런 형태로 풀어버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의 역사상 어떤 공인보다도 외적인 가치를 말하는 외적인 가치에 살아있는 기념물이다. 이렇게 이 가디언의 칼럼니스트가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을 갖고 태어나지 않는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래요. 다른 유전자는 있지만 그 가치관 자체를 그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가치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고 사회적인 관습이라든가 내가 태어나고 자란 정치적인 영향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이 잔인하고 포악한 정치 체계에서 처음부터 태어나서 자랐다면 그 사람은 그 잔인함을 뭐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받아들여서 본인의 그 추구하는 가치로 외적 가치로 변환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 결과 더욱 잔인해지고 포악한 정치 체계가 본인뿐만이 아니라 정치 체계 자체도 더욱 잔인하고 포악해지게 발전하도록 허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그와 대조적으로 이제 이런 곳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요. 누구도 뭐 너무 뭐 밥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하지 않고 저기 뭐 북구 어느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사회 규범 자체가 굉장히 친절하고 그리고 이제 막 두려움 늘 막 두려움으로 떨어야지 되는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사회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들의 가치는 외적인 거, 뭐 돈, 명예, 뭐 생긴 거, 외모 이런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내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사람들이 내적인 가치냐 외적인 가치냐 쏠린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그 가는 그 과정을 정치적인 뭐 피드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톱니바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가치관은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의 수준과 사회의 수준에 따라서 작동을 하는데 만약에 외적인 가치를 너무 심하게 추구하는데 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또 그걸 꼭 잡아야지만 만족하니까 잡지 않을 때 잡히지 않을 때 불안감이 있고 만족하지 않는 그 욕구에 대한 그 결과로 더 강하게 막 외적 가치를 저걸 잡아야 되는데 잡아야지 되는데 추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외적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은 더 불안해지고 더 충족되지 않는 요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칼럼니스트가 레이건 시대를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레이건 시대에 훌륭한 점도 많았지만 훌륭한 점을 얘기를 하는데 로널드 레이건이 집권한 이후에 사회가 위너, 루저, 승자와 패자로 나누고 공공자원이 부족한 사람들 뭔가 격차를 느끼게 되고 왜냐하면 레이건이 이런 공공기금 같은 것을 캘리포니아주의 주지사를 할 때도 많이 뺐거든요. 정신병원 같은 것도 다 민영화했고 그 결과 이제 홈리스 피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위너와 루저로 만들어진 그러한 것들 뭔가 격차 같은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 이런 미국 정치가 크게 성장을 하게 됐고 그게 외적인 가치를 만드는 토양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레이건 이후에 민주당 대통령들도 거의 이제 신자유주의 원칙을 수용을 했고 그게 이제 경제적인 자유주의 어느 정도 정부가 일을 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일부 정부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자유롭게 자본주의에 따라서 뭐 능력 없으면 그렇게 살아야지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톱니바퀴가 거의 반전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레이건이 공화당이지만 민주주의 사람들도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외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파 정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미국은 뭐 레이건이야 이제 70년대부터 뭐 이제 캘리포니아주 60년대 말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주지사를 하고 대통령이 됐지만 한 세기가 넘도록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의 다른 그 국가들보다 외적인 가치를 굉장히 숭상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생각해 보자고 말합니다. 아메리칸 드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부를 갖고 그 부 이전에 교육이 있어야지 될지 모르지만 부를 갖고 부를 가졌을 때는 눈에 띄게 지출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정치와 대중문화 모든 것에서 실패와 성공의 신화 같은 것을 얘기하면서 아메리칸 드림의 상당 부분의 목표도 부가 되고 게다 되고 상업적인 광고는 오죽합니까? 또 언론도 패션 같은데 너무 그 집착을 하고 특히 외모에 대한 마케팅, 외모에 대한 불안감, 돈, 명예, 외모 이런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람들의 외적 가치가 내적 가치에 구멍을 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 문화의 주제가 거의 완벽한 외적 가치의 인큐베이터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할 때는 개인을 비난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홈리스 피플 저 사람들 능력이 없으니까 홈리스 피플이 됐지 하고 불쾌감이 주면은 지금 이제 뭐 감옥에 가두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빈곤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이제 그 내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들에서는 어느 정도 국가가 담당하고 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는데 미국처럼 외적인 가치와 신자유주의에 따른 뭐 개인의 이런 자유 같은 것을 강조하는 국가에서는 완전히 뭔가가 개인이 뭔가 잘못됐었을 때 그 개인의 탓으로만 계속 돌리면서 양극화가 되고 분열이 되고 그리고 뭔가가 잘못되면 항상 정신건강 같은 것을 얘기를 하고 정신 이상자들은 정부가 치료해 주지 않고 이런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가치관에도 변화가 생겨서 굉장히 많은 기능장애가 생기고 기능장애가 생기고 나머지는 그 기능장애에 대한 증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회가 지위, 명예, 돈, 권력, 지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은 그걸 못 잡으면은 좌절감을 느끼고 모두 1등이 되는 건 수학적으로 불가능하고 엘리트들이 더 많이 움켜쥐게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손해를 보게 되고 실망이 이어지고 엘리트들은 더 많이 가져야 되니까 실망하고 엘리트들에게 뭐 능력이 없건 어떻건 빼앗긴 사람들은 또 실망을 하고 누군가를 비난을 하고 승자만을 숭배하는 문화에서는 그 누구도 승자가 완벽한 승자가 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동체를 말하고 부의 공정한 분배를 말하고 이런 사람들은 악인이 된다는 거죠. 잘난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악인이 된다는 강력한 외적인 가치를 발전시킨 사람들은 자신의 그 가치를 대표하는 사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갖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투표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트럼프라는 얘기입니다. 골드로 그 타워 트럼프라고 골드로 돼 있잖아요. 막 뭐 보면은 그 베드룸 같은 데도 골드가 뭐 많다고 하잖아요. 미국이 그렇고 그리고 또 불행한 것은 그러한 미국을 세계는 따라간다는 얘기죠. 우리도 따라간다. 영국인이니까 영국도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맨 마지막인데 트럼프가 다시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말 신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의 승리는 백인 노인들의 인종적인 분노뿐만이 아니라 뭐 이민 이런 것과 막 연관되니요. 문화 전쟁을 무기화한 것, 뭐 알고리즘 요소, 소셜 미디어에 이런 것뿐만이 아니다. 트럼프가 승리를 한다면 그건 우리 스스로가 내가 그런 속에 들어 있었어? 그런 곳으로 내가 빠져들어가 있었어? 완전히 외적인 가치에만 몰두해 있었어? 라고 인식하지도 못할 정도로 깊이 박혀버린 외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결과일 것이다. 이게 가디언의 컬럼니스트가 왜 사람들은 트럼프에게 투표하는가라고 쓴 글입니다. 조지 몬비오트 씨의 글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블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이제 굉장히 많이 그 국경 안에 대해서 뉴스를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다 소용없는 얘기라는 것을 한 자락 깔고 들으셔야지 됩니다. 연방 상원에서 먼저 이제 국경 그 수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안을 통과시켜도 하원에서 안 해준다고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어제도 얘기를 했고요. 그 마이크 존슨 공화당의 하원 의장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정치적인 겁니다. 지금 상원에서는 뭐 미 롬니 의원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민주당과 힘을 합쳐서 국경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으니까 텍사스라든가 뭐 애리조나 주뿐만이 아니라 너무 힘든 주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결해 보자 해서 그 안에는 대통령이 예를 들어 하루에 5,000명 이상 8,500명이 넘는다.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이.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으로 일단 국경을 폐쇄한다. 그게 이제 사람들이 줄어들 때까지 이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공화당 의원들도 좋아해야지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상원에서는 이게 통과된다고 하는데 하원에서 오자마자 다 죽여버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국경, 이민 이게 이제 선거에서 너무나 중요하니까 전 같으면 이런 안에 서명하세요. 저 서명해서 제 데스크에 오면은 실제로 제가 그걸 시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본인도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국경안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공화당에서는 그게 통과되길 원해야 되잖아요. 통과되지 않길 원하는 겁니다. 당파적인 정치인들이. 당파적이라기보다 본인이 정치인을 계속 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트럼프와 같이 있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이 두 가지가 묘하게 연결이 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말에 이제 네바다주에 와서 하면서도 그거 통과되지 않을 거야. 통과되지 않게 하는데 내가 힘을 좀 썼어. 내가 하원 의원들에게 얘기를 했거든. 실제로 그렇다고 그 전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다고 마이크 존슨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하잖아요. 어제도 뭐 시사 토크쇼에 출연을 해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 문제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뭔가를 해결하려면 해결책을 통과를 시켜야지 되는데 해결책을 통과시키면 바이든에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 좋은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좋은가, 우리 당에게 좋은가. 그래도 상원은 하원보다 수준이 높으니까 이거 우리 당보다는 나라를 먼저 생각하자 하고 국경 무슨 그 수비안 협상안이라고 부르던데 이걸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하원이 안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뭐 다 믿으시는 분들 안 계시겠지만 요즘은 좀 심해졌다. 심지어 오클라호마주의 공화당이 한 공화당 상원 의원을 견체간을 통과시켰습니다. 예전에 리즈 체니 막 쫓겨내듯이 그렇게 했는데 그 제임스 랭크포드라는 그 오클라호마의 연방 상원 의원이 공화당 의원이 민주당과 이렇게 의논을 하면서 국경 지금 너무 심각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막도록 뭔가를 해야지 되겠다는 안을 마련을 하니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견체간을 통과시켰다니까요. 주말에. 그리고 심지어 주말 보면은 저는 이제 주말에는 뭐 시사만평 같은 것을 많이 보거든요. 미국 시사만평이 워낙 많고 재밌어서 그리고 이제 평소에 급하게 뉴스 하느라고 조금 자세히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또 시사만평에 나오니까 많이 보는데 시사만평에서 이제 텍사스주의 철조망이요. 거기 이제 막 전기 자극도 있고 해서 다치는 사람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제거해라 라고 판결을 내리는데 존 로버츠하고 에이미 코니 베럿 이 공화당의 두 사람의 연방 대법관이 민주당의 3명과 함께 찬성을 해서 그게 이제 5대4로 텍사스 주지사가 원치 않는 것, 연방 정부가 원하는 대로 판결을 내렸다 해서 에이미 코니 베렛과 존 로버츠 연방 그 대법관과 대법원장을 비난하는 시사만평이 엄청 많았던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그냥 나에게 유리한 거예요. 국가나 당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상관없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견책 당한 그 오클라호마의 공화당에 의해서 제임스 랭크포드 의원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Face the Nation에 출연을 해서 말하는데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 트럼프와 그 마이크 존슨 공화당의 하원 의장들이 막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게 통과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 거의가 거짓이다. 이것은 좋은 아니다.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거의 거짓으로 주장을 하는데 제발 믿지 마세요. 얘기하는데 이게요 항상 거짓. 목소리 더 큰 것. 여기에 일반 사람들은 쏠립니다. 디테일한 데에 많이 신경을 쓸 시간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인터넷 시대, 소셜 미디어 시대는 정말 어떤 내용이냐가 아니라 누가 그 내용을 발표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누가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진실로 발표할 수가 있고 진실 약간 섞어서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더 가짜가 더 맛있잖아요. 그렇게 아주 뭐 심지어 뭐 그러잖아요. 지금 그 테일러 스위프트도 인공지능으로 막 포르노 비슷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보면은 진짜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좀 더 이렇게 좀 그 자극적이지는 않더라도 좀 진실을 추구하는 매체를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그 공격성이 또다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니키 헤일리 후보에게는 뉴햄프셔 그 선거 치러지기 그 전날 뭐 좀 예쁘게 보이려고 드레스를 입었는데 하나도 안 이쁘다. 이 대통령 선거에 그 출마하는 사람이 다른 선거에 출마한 여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대가리는 물론이고 아니 드레스를 입었는데 그게 별로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본인이 UN 대사로 임명한 인물입니다. 여성에 대한 공격들을 이렇게 많이 하니까 실제로 뭐 여성 유권자들이 또 많이 트럼프에게 다가가기도 했지만 이번에도 중간 선거에도 여성들이 너무 싫어서 이제 그 민주당이 이긴 경우가 많은데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 정치인들에게 투표하지 않고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으로선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럴 때 도시 인근에 교육받은 여성표가 필요한데 그걸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선거가 미국의 대선은 거의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더 아슬아슬해질 경우는 도시 인근의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들의 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펜실베니아라든가 미시건이라든가 애리조나 같은 그런 그 스윙 스테이트에서 뉴햄프셔에서도요. 여성표도 더 많이 받았는데 남자표 많이 받은 것과 여자표 많이 받은 것 그 차이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 그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뭐 가장 유명한 게 그거잖아요. 팍스의 앵커였던 그 메긴 켈리가 본인에게 좀 따끔한 질문을 하니까 저 눈 좀 봐. 뭐 어디서 피가 나오는 것 같아. 여성에게 피가 나온 것 같다는 게 뭘 얘기라는 거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런데 한참 조금 주춤한 듯 하더니 요즘 이런 것들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여성분들은 앞에 제가 내적 가치와 외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말씀을 드렸는데 별로 그런 것들이 마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저도 이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가 어때서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잖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솔직하고 좋은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있는 그대로 말하면서 강한 지도자잖아. 그래서 나는 트럼프가 좋아 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거죠. 2016년도에도 헐리우드 그 액세스 헐리우드라는 테이프 뭐 여자는 돈 있고 유명하면 아무데나 만져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한 테이프가 나와도 그때 끝났다고 생각을 했죠. 트럼프 쪽 진영에서도 안 끝났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별로 생각하지 않는 트럼프가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부를 많이 가지고 그 본인들이 원하는 것, 그 외적 가치에 대해서 성공을 한 그것에 대리만족도 느끼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닌가. 이제 와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그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전미 자동차 협회의 그 회장이 바이든을 지지하고 뭐 주말에 시사 토크쇼에 많이 출연을 했어요. 뭐 바이든은 미국의 보통 사람
그리고 뭐 노조원들 지지하는데 트럼프는 그에 비해서 본인을 생각하고 억만장자, 본인과 같은 주변 친구들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사람 멍텅구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미 자동차협회 회장이 멍텅구리는 걷어내 버려야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주말에 8,300만 달러 이진 캐럴이라는 컬럼니스트에게 예전에 뭐 성폭행 한 것에 대해서 유죄 판결 받고 500만 달러 벌금 물었는데 그 뒤에도 계속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아유,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명예훼손으로 또 소송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 측은 2,400만 달러 이상이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엄청난 돈이죠. 보통 사람에게는 명예훼손인데 명예훼손으로 아마 최고액이 한 4천만 달러 정도 됐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변호사가 원했는데 배심원들은 남자가 7명, 여자가 2명이었는데도 8,300만 달러를 내라고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래야만 다시는 이진 캐럴에 대해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안 한다. 그리고 본인이 돈이 그렇게 많다고 하니까 그 정도는 내야지 그런 발언을 안 하지 하는 거고요. 이진 캐럴에 대해서 판결이 나오고 나서도 이진 캐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미국이 이게 말이 돼? 아니 명예훼손으로 8,300만 달러가 말이 되느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는 했지만 이진 캐롤의 돈이 무섭기는 무서워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걸 지켜본 이진 캐롤은 얘기하기를 두려운 순간이 있었다. 마지막 최후 논고를 하고 할 때. 그런데 두려운 순간이 있었는데 법정에서 마지막 순간에는 트럼프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냥 nothing. 트럼프 주변 사람들이 트럼프를 키워주는 거더라.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8,300만 달러 당연히 항소하죠. 항소하면 이제 몇 개월 걸리고 8,300만 달러에서 조금 돈이 깎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들 전문가들이 보고 있던데 깎여도 8,300만 달러니까 굉장히 큰 돈을 받게 되겠죠. 이진 캐롤 그 돈 가지고 무엇을 하려는가라고 주말에 언론에서 많이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뭐 보그라든가 이런 데 컬럼을 쓴 사람이잖아요. 이제는 나이가 많고 해서 그 여성의 권리 같은 권리를 회복하는 이런 곳에 돈을 쓰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더 고통스러운 주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월 32일에 그 뉴욕주에서 사기로 오랜 동안 사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판결은 이미 나왔고 유죄로 거기에 대한 그 벌금을 그 레티티아 제임스 뉴욕의 총무처 장관이 아니라 검찰이 3억 7천만 달러를 이제 요구를 했는데 요구라기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판사가 얼만큼을 하느냐. 1월 31일 오늘이 29일이거든요. 30 수요일에 이제 얼마를 내라. 지금 명예훼손으로 8,300만 달러 받으라는 것 나왔고 3억 7천만 달러에서 지금 판사가 얼마를 할까. 돈을 내지 않으려고 또 질질 끌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판사가 여기다가 대고 뉴욕에서는 앞으로 사업하지 마라. 당신뿐만이 아니라 당신 아들, 딸도 하지 마라. 이런 판결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 비즈니스로 그렇게 커서 외적인 자산을 많이 이제 부풀려서 사람들도 그 외적인 가치에 혹하기도 한 사람들이 그에게 투표를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트럼프에게는 굉장히 그 고문이 될 수가 있겠죠. 심리적으로 자존심에도 타격이 될 수도 있고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트럼프 유니버시티 여러분 기억나세요? 트럼프 유니버시티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 받아서 돈 다 물어주고 있잖아요. 학생들에게. 아무튼 46명의 미국의 대통령들이 대통령을 끝내고 나가서 이런 형사나 민사로 재판장에 계속 드나드는 게 처음입니다. 범죄자로서 이렇게 그 피고로서 피의자, 피고 다 해서 조사를 받는 게 처음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오로지 한 명의 대통령만이 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공직 안팎에서 이런 생활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대통령도 뭐 완벽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알고도 모르고도 작은 실수 이 정도는 아니지만 저질렀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대통령들은 또 한 번 하고 재선에 나오지 않는다던가 조용히 생활을 하니까 미국도 이렇게까지 갈 때는 미국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망신스러운 거잖아요. 다른 나라에 우리의 대통령은 이런 사람이었어. 아무리 트럼프가 죄 없고 마녀 사냥이라고 한들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을 91개의 혐의로 4개 케이스에서 형사 기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민사 기소는 민사 유죄 이런 거 다 빼고. 그래서 사실은 미국도 망신인 겁니다. 망신을 감수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대통령들은 그냥 그들은 조용히 있는데 조용히 있어서 나중에 보면 좋은 점도 드러나고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 이로 인해서 뭐 3억 몇천만 달러 여기 이제 배상을 요구를 해놓은 상태니까 검찰 측에서 무엇은 판결이 나오고 또 모퉁이를 돌아가면 또 다시 더 심각한 조지아주에 또 뭐 잭 스미스라는 특별 검사가 이제 딱 기소해놓은 이런 케이스로 그 사이에 공화당 후보로 선출이 되겠죠. 그리고는 제일 중요한 건 이러한 것들을 일부 국민은 얼마나 문제로 볼 것인가. 문제로 보지 않고 계속 트럼프에게 투표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미국의 마지막 이 21세기에 정말 중요한 것을 결정을 하는 그런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후원입니다. 이제 세금 보고할 때가 됐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미국 사람들의 3분의 2는 연방과 주정부 로컬 세금이 모두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연방소득세, 주정부의 판매세, 로컬 정부의 재산세,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와 뭐 AP통신 이런 데서 이제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납세자의 3분의 1은 아니 내가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는데 세금 내고 받는 것은 별로인 것 같아. 세금을 내니까 제가 좋은 걸 누리네요. 라고 얘기한 사람은 25% 미만이랍니다. 중산층 가정의 세금은 너무 큰 부담이에요. 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고 연방소득세에 대해서는 60%가 불공평하다고 했으며 로컬 이제 재산세는 59%, 주 판매세도 52%가 불공평하다고 답했는데 세금에 대해서는요. 공화당이 불만이 더 많습니다. 공화당의 65%는 연방소득세 이거 너무 많아요. 민주당은 약 50%, 공화당 66%와 민주당 51% 재산세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니 세금을 내면 어디다 쓰는지 알아야지 되는데 납세자의 66%는 연방정부가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도저히 우리가 알 수가 없군요. 주정부도 세금 어떻게 쓰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내라니까 냅니다. 58%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더 좋은 정부 서비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세금 더 많이 내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납세자의 반 정도는 저는요. 정부 서비스가 줄어들어도 세금을 조금 덜 내고 싶습니다. 연방소득세 특히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정부 판매세에 대해서도 43%가 그리고 재산세에 대해서는 48%가 좀 서비스 덜 받아도 세금 줄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민주당이 서비스가 좋아지면 전 세금 좀 내겠어요. 이렇게 답변할 가능성이 더 높아서 이것도 높진 않아요. 33%. 공화당은 4%만이 같은 답변합니다. 좀 서비스가 좋아진다면 세금 더 내죠. 12월 14일부터 28일까지 성인 1,02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오차 범위는 4.2%포인트입니다. 또 하나의 경제 뉴스는 미국 사람들이 요즘 카지노를 많이 간답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반대의 경향이랍니다. 이게 전문가들은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카지노에 가면 캐시를 써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조금 침체도 됐었고 했었던 그런 카지노 이쪽에서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밝아지고 있다는 신호의 가능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 2개월 동안 미시건 대학교 그 소비자 심리 지수 조사하는 게 가장 유명하잖아요. 걸프전 91년도 걸프전이요. 그 걸프전이 끝난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답니다.
주식시장 지금 사상 최고치잖아요. 오늘도 주식 올라가고 있네요. 뭐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지수도 그렇고 금요일에 발표된 소비자 지출 수치도 4분기에 전문가 예상보다 아주 좋았잖아요. 경제적으로 결국은 자신감이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캐시를 들고 카지노에 가서도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주의할 건 있죠. 카지노에서의 그 갬블하는 것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한다고 하니까 이건 자신감이 너무 많은 것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악시오스의 보도를 제가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아니야. 동물적인 영혼이 작동하는 방식이랍니다. 그게 자신감이 너무 많은 것 아니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이래도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뭐 믿는 구석이 있을 때 돈을 쓰잖아요. 특히 캐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게 동물적인 영혼이 작동하는 방식이야. 카지노에 가서 캐시를 쓰는 것을 악시오스가 이렇게 표현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오늘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뭐 어제 그 요르단에서 미군 3명이 사망하고 최소한 34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이 혼란 속에서 최초의 적대적인 이런 공격으로 이 같은 공격으로 미군 사망자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국경 이렇게 모이는 그곳에 물류 전초기지 뭐 타워 22라고 불리는 그곳을 넉 대의 드론이 3군데 이 이제 미군 그 물류 센터를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방향 그 드론 공격이었다고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미군이 이제 부상자는 좀 그 외상까지 뇌 외상까지 심각한 거죠. 그리고 가벼운 그런 상처도 있는데 이른 아침에 그 막사 근처에를 공격을 했기 때문에 사상자가 많이 그 난 것 같고요. 왜 무슨 뭐 이 방어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았는지 뭐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지 되겠지만 현대전이 분명히 이제 드론전인 것은 분명합니다. 미국은 이건 이란이 지원을 하는 또 실제로 얘기를 했어요. 이슬라믹 저항이라는 그룹이 우리가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UN 주재 이란 대사는 우리 이란 테라는 이 공격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은 이란이 배우다라고 하면서 미군이 3명이나 숨지고 34명이나 다쳤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보복 공격을 당연히 해야지 되겠죠. 그래야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데 어떤 영향력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고민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란과 직접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선택한 시간, 우리가 선택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더 확산될까 봐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주말에 여기저기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미국에서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을 너무 힘들게 한다고 휴전해라 하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그룹을 친팔레스타인 그룹이라고 부르는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하는 그룹을 러시아가 거기에 껴있다. 러시아가 뒤에서 조종을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앵커들이 그럼 증거가 뭡니까 할 때 증거를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전 하원 의장이 하는 얘기를 가볍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증거를 말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럼 이유가 뭐냐? 당연히 민주당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러시아는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기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민주당을 분열시켜서 표를 이제 약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FBI 연방수사국이 조사를 해야지 된다. 이게 이제 낸시 펠로시의 얘기였거든요. 그랬더니 또 그 시위대 또 그 아랍권 또 친팔레스타인계에서는 또 낸시 펠로시를 엄청 비난을 하는데 이 자체가 분열인 거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네.
유튜브를 보다가 김윤석 씨라는 배우가 1987년이라는 영화로 주연상 받으면서 한 얘기가 본인이 하나 영화 촬영하면서 배운 것이 정성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성이 미국 말로는 디테일이 아닌가, 디테일이 있는 한 주일 지내시기 바랍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